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민법이 특별법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상가 건물의 다는 아닙니다. 일정한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법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도 아니고 상가건물도 아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법에 규율하는 임대차는 위의 주택, 상가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과 일반 토지 및 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일정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없겠죠. 자,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간 제한은 없어요. 그 다음에 최장기간 제한도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최장기간 제한이 우리 민법 651조에 있었는데 두고 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제한을 규정한 651조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임대차의 최종 존속기간 제한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최장기간 제한도 없고 최장기간, 최단기간, 최장기간 제한 둘 다 없어요. 계약에 의한 갱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자유롭게 당사자의 합의로 그의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갱신 기간도 제한이 없겠죠. 제한이 없으니까. 기간 제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한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차임, 목적물 등 모든 조건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지만 자, 요 단 하나 존속 기간만큼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고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각 당사자 누구죠? 둘 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자유롭게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 후 6개월, 임차인은 해지 통고 1개월이 지나면 실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적용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택, 상가건물 이런 법정갱신 규정은 주택은 그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전혀 구조가 달라요. 상가건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라서 지금 이 내용과 전혀 다른 겁니다. 각각 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수선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약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이 있죠. 작은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는 거지 대파손해 수리 등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 세입자가 고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아요. 여전히 임대인이 여전히 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무조건 수선을 해야 돼요. 다만 비용이 얼마 소요되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무슨 전구 몇천 원짜리 전구 하나 가는데 임대인 다 알아달라? 아니라고요. 자, 요 얘기입니다.